다음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도 중앙정국장님께서는 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석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양열 상수도과장입니다. 양희영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구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허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네, 제안 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상수도과에 오늘 상수도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이 2019년 인천에서 붉은 물 나왔다. 20년도에도 여기도 인천이었는데요. 유충이 나왔다. 또 21년에는 춘천에서 파란색 파워에이드 같은 물이 나왔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성시에서도 지금 상수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상수도관 자체가 지금 겉에 나온 것보다는 저는 지금 땅속에 매립이 돼 있는 것, 또 그 파이프 안쪽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요, 수도관을 어떤 걸 사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보면은 저희가 그 노후관로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에 이제 거의 주철관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내구성 때문에. 노후관로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기준 잡는 게 한 20년 이상 설치된 거. 그래서 노후관로로 기준을 잡고서는 좀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상수관로가 한 318km가 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지금 많습니다. 274.4km 정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상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다가 이제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 추진 중인 게 21년도에 한 10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447m, 금년도에는 한 10억 투자해서 1,575m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9.14km에 대해서는 한 77억, 한 2,800만 원 정도 예정을 해갖고 좀 점차적으로다가 지금 배분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주철관이 이제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주철관이 인근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용이 되는 관인가요?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 매립을 하는 것도 예. 그럼 주철관이 위주로 들어가나요? 옛날에는 단일 철제보다는 그 아연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같이 합금 제품으로다가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주철 지금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자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이제 주철관이라든가 이제 덕타일 주철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수관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녹이 생기고 네. 녹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보면 하수관이 막히기도 하지만 또 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에 왜 정수기를 보면 항상
요즘에 뭐 스테인레스 직수관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길래 그러면 스테인레스가 훨씬 더 좋은 건데 왜 안 할까 하니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쉽지는 않겠구나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수도권이랑 꼭 비교를 해서는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급수관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스테인레스 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동관을 하는 경우에는 동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동관에서 이제 파랗게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뭐 인체에는 무해하다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받는 입장에서 이게 파란 물이 나오면 사실은 좀 덜어 겁이 납니다,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 들어오는 급수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관에서 뻗어나오는 그런 거는 저희도 신규적에는 이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스 제품이라고 그랬는데 일종으로 다 좀 그런 제품을 좀 사용하는 경향이 좀 높고요. 네. 또 아니면은 그 FRP 비슷한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 관내는 그 건물 내에는 그 서스 제품 위주로다가 이제 시공하는 개념으로다가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규 건물대에서. 네. 근데 주관은 이제 아직까지 주철관은 많이 유지하고 있죠. 네. 본관은. 그럼 주철관이 지금 쓰고는 있는데 이제 안에가 지금 막혀 있고 노후가 된 거는 저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이제는 CCTV나 이런 저기 있잖아요. 장비로다가 점검도 합니다. 하고 이제 파손된 부분도 찾아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는 좀 갈아내서 코팅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완전 노후가 되면은 별도로다가 이제 저 교체 완전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 훼손 정도에 따라서 좀 저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훼손한 거를 교체를 할 때 다시 주철관으로 넣나요?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요새 또 특히 이제 안에 내막, 피막 코팅이 되는 것도 좀 나옵니다만 아직은 좀 그런 상황은 제 시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렇게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이나 또 그런 저기 측면을 고려해서 이게 가는 게 관로만 따질 게 아니라 상당히 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게 또 현저하게 그래서 노후관 때문에 이제는 못 먹을 지경으로다가 저기 수질 그런 저기가 그 보다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 약간의 그 적색물이나 이런 거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체 사업은 그 단시간에 이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그 장기간에 소요가 되면서 저희가 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다가 지금 이제 교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수가 되는 부분도 어차피 다 세금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고 있는 것도 챙겨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네, 과연 비용을 얼마만큼 들일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네, 저희가 참 저울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수도관 같은 경우에 주철관은 이제 대부분 이제 평택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사들이 주철관보다는 다른 것들을 좀 대안으로 둔다 그러는데 안성시에서는 그럼 다른 대안은 안 두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는 올해만 해도 이제 죽산에 그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광역은 아닌데 그쪽도 이제 현대화하면서 그 여가지부터 또 배수지까지 한 전면 이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관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물을 일단 일시 저장을 했다가 이제 공급해준 배수지 시설에도 그 내부적인 코팅이나 이런 작업은 지금 끊임없이 시작을 하고 내년에도 한 5-6군데 계획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수질 문제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배수지부터 이제 물탱크까지 오는 그 배수관이 굉장히 긴데 그렇죠. 이제 전국에 있는 수도관을 갖다가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 사실은 배수관에서 한 8% 정도가 주철관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물에 있어서는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물을 물론 취수장에서 정수장 옮겨오고 정수장에서 한 게 배수지로 와서 배수지에 있는 게 이제 물탱크로 가는 그 단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물을 먹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주철관은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로 다시 교체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이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하수도를 직접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너무 지저분해서 이걸 보고 물 못 마신다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안에 있는 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물질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거를 없애는 방법으로도 어떤 기구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전에 이제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코팅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주철관이 싸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년에서 30년이 가는 그 사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녹이 쓰는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중간재적인 그 뭐라 그러죠? 안에를 그 코팅을 시키는 것처럼 약품이 들어가서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녹여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건 맞는데 앞으로 설치할 거는 이 주철관보다는 다른 거를 대안을 쓰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가격이 뭐 35%에서 한 40% 정도 좀 더 비싸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뭐 PFP, 뭐 PEP라는 그런 관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는 스테인레스 관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가정으로 가는 거에 스테인레스도 쓰기도 합니다라고 했지만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상수도, 마을 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처럼 이제 또 광역 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오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인근 평택시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금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가실 게 아니고 조금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 30%가 비싸더라고 하더라도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낮다면 지금 당장 뭐 10kg를 할 수 있는 걸 9kg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에 있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고민 부리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갑니다. 저희도 가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좀 뒷받침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이게 물 문제는 원인자 부담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적으로다가 변화갈 때 그 현실화율이라든지 요금 또 아니면은 저희가 그 경영상에 지금 한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같이 병행을 해야 저희가 좀 과감하게 서울시 마냥 더 과감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지금 여건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단지 여건이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기타 광역시라든지 인근의 뭐 더 큰 도시보다는 안 되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좀 한번 좀 호소를 드리고요. 또 그게 이제 병행해서 점진적으로다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마냥 가야겠죠. 또 저희도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그 현실화율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하수도과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을 한다면 네네. 제가 봤을 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시민들도 어차피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돈이 올라가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게 차츰차츰 이제 해야 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하나의 시책으로 들어가야 될 네. 거고, 또 이게 물을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 전기, 오수 이 세 가지는 진짜 어디에서 살든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값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그렇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전체 금액을 다 다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슨 것들을 여러 말씀인지 가지로 다 상황을 보시고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다 시민이십니다. 네. 당연히 설득이 되실 수밖에 없게 다만 이제 당연히- 좀 오해할 부분이 저희가 양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설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측면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다가 저희가 수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면이 강조가 되면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수질이 타 지역보다 낮거나 예를 들어서 더 나쁘다고 또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두철미하게 또 수질 검사한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도 공개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관리가 아직은 그 수도법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도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화해요. 더 강한 실정이고 더 좋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수질이 더 좋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기준에 아직까지는 저기 뭐 부합되지 않고 더 기준 이내로 충분하게 공급을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전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지금 깔려 있는 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들이 점점 이제 저기 현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보면은 그 상수도 관로가 관리가 전산화를 위해서 또 그런 요금 체계부터 그런 게 다시 병행 관망 관리 시스템 인프라라 해가지고 전체 이제는 우리가 그 컴퓨터로다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증명하고 있고 또 병행해서 이제 블록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이제 관말 지역을 없애가지고 물이 이제 같은 관내에서도 순환이 돼서 저기 수질을 더 이렇게 향상은 안 되더라도 일정하게 똑같은 전 지역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입니다. 또 못지않게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걱정해 있는 거는 아까 20년 된 이상 노후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선별적으로다가 타켓 개선 사항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아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가 조금 더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개선을 하고 계실 줄을 알고 네, 있고요. 지금 제가 원하는 부분은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매설된 거는 깨끗이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렇죠. 앞으로 매설될 거는 지금보다 더 나은 걸 넣어야 된다는 네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네네.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린 거고요. 안성 시민들이 지금 지저분한 물을 먹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초점이 아닙니다. 네네네. 제일 필요한 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필요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짚어서 아주 저희도 얘기를 드린 공감하고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런 방향으로다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관실 의원님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상수도 공사하는 데를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 주철관이 뭐 수명은 2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누수율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요새 나온 제품은 50년, 100년이 간답니다. 네네. 평택이나 용인에서 하는 학금이나 거는. 이렇게 네. 저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네. 그거를 점차 바꿔야지. 지금도 똑같은 주철관을 지금 교체하는데 묻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다가 옛날에 기존에 70년 대부터 주철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다가 여러 학금으로 된 주철관입니다. 그것도 수명이 20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품을 더 오래 갑니다. 지금 건축 박람회 이런 데 가면은 좋은 제품 많이 나와요. 여기 네, 네.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뭐 이런 분들 가보신 적 있어요? 고상은 저희가 그 관로 그 재질 그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구체화된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네. 논의하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님. 시설 팀장님 가보신 적 있죠?
네, 인천 킨텍스에서인데 지난 9월 초중경에 다녀왔습니다. 예, 제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요 용인이나 평택은 다 그걸로 하셔 지금.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부터라도 바꿀 때는 과감하게 예산 투자해서 50년, 100년이 갈 수 있는 깨끗한 제품을 써서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적극 검토하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예, 이중섭 의원님. 네, 올 초에 보니까는 수질민원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하고 뭐 결과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수관리팀장 김지수입니다. 저희들이 수질 기동 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이제 개인 주택이나 이제 아파트, 뭐 음식점, 학교, 이제 공장 등 여러 가지 수용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아파트에 이사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 안성시의 수질을 좀 의심하셔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많이 이렇게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 찾아가서 수질 검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해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화 상담으로 이제 전화로 이제 해서 하시는 건 있거든요.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보통. 몇 건이요? 100여 건. 100여 건. 예, 예. 아, 접수된 건수가 100여 건 정도 된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시죠? 저희들이 이제 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으로 해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백수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 속에 이제 기포가 생겨가지고 공기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나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주민들에게 안전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홍보도 하는 겸 해서 저희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 검사를 민원이 들어오면 예. 접수가 되면 수질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통보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수질 민원 기동반이라 그러잖아요. 기동 처리반. 네. 이걸 운영하시는 거죠? 네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올해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계량기 교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용어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 미터링 어떤 이 사업하고 같이 교차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원격 검침 단말기는 계량기에서 그 검침을 자동으로 해갖고요. 저희 상황실로 검침값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안성에 지금 말씀하신 원격 검침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나요? 지금 시내 지역에 하고 있고요. 또 한 곳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보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앞으로 향후는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스마트 미터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거랑 제가 말씀드린 원격 검침 단말기랑은 같이 이걸 먼저 시공을 해놓고 나서 스마트 미터링을 해놓고 나서 검침 단말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스마트 미터링이 같은 건데요. 원격 검침 단말기하고 스마트 미터링 자체에 그 원격 검침 단말기가 이제 같이 부착되어 있는 거고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서 원격 검침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원격 검침 단말기를 부착을 해서 스마트 미터링처럼 그 검침 값을 상황실로 이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동화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침이 자동화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학렬 우리 상수도 과장님께서 네.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에 수도사고 조기 발견 해결, 유수율 향상 여러 가지 등등 예.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검침원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내용에 보면
근데 이게 저 검침원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저기 제가 봤을 땐 검침원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자동화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향후에는 검침원이 줄긴 줄을 겁니다. 그렇죠. 예. 줄어들죠. 예. 그 제가 봐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근무 환경에 개선을 한다 해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건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부 지역에 동부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동부권 따로 그 동부권만 따로 이렇게 아, 따로 돼 있지는 않죠? 네. 아, 예, 예. 그럼 앞으로 향후 동부권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일단 동부권역에 대해서는 충주권 추가 반입이 이제 1,400톤 정도 지금 저희가 그 관로 공사를 좀 설계를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오면 좀 획기적으로 많이 좀 더 급수구역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금강면이나 이제 미양가장 그쪽 면가장 좀 획기적으로다가 좀 더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기본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대안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가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계 돼 있고 그 마무리되면은 저희가 그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충주댐에서 14,000톤인가를 더 보급받을 계획이시라는 얘기죠? 예, 예. 저희 안성시가 물 부족한 지역입니까? 물이 넘치는 지역입니까? 아직은 뭐 부족하지고 넘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예.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제가 확보를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개발 압력과 더불어서 수요량이 앞으로다가 이제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급격히 증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네네. 향후에 예. 도시가 개발되면서 물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건 대응을 해야죠.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대응 계획은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수립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기본되는 게 상수도 기본 계획인데 그 기본 계획만 들어가면은 국비도 갖출 수 있고 도비도 갖출 수 있고 또 물량도 그 기본 계획상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추가 물량도 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판단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계획이 사전에 예측되는 걸 갖고서 하는 계획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항상 뭐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또 공급적이 확정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주로다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시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최우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5월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이게 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예. 이거 가격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이게 22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야죠. 이게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공공요금 올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이따가 하수도과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2022년도에 동결돼서 지금 올리지 못한 비용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거 정상적으로 올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22년도에는 올리지 못한 거죠. 그게 그 시대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그런 알겠는데 부분은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 하수도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몇 개년 계획 세워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5개년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시잖아. 예, 하시는데 이게 떡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게 그러면 동결이죠. 뭐 방법이 없죠. 위에서 동결시키라고 하니까 동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좀. 예. 그렇죠. 이게 동결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못 올린 부분은 선거가 끝나면 합산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계속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철관 뭐 했는데 이 우리 공사 부분이 이런 이 하여튼 수익성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못한다? 나는 이거 행정안부와 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침 내렸으니까요. 그 못 올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기본 계획 있던 거 그대로 우리 기존대로 우리 기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예? 왜 그거를 자꾸 시민들한테 엎어치려고 하시냐고요. 원인자 부담 좋아요. 근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낸다. 몰빵해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시민들은 어렵죠.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 별거 아닌 거를 왜 그러면 동결하겠냐고 이게.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한테 올릴 때는 아유 별거 아니에요. 얼마 안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갔으면 얼마 안 올 걸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하여튼 물가 안정시키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 놓으니까 그러고 그걸 왜 자꾸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그거 안 올려줘서 공사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아니 이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도 잠깐 좀 조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공공요금 좀 자제하라고 승인 자제하라고 나온 거는 알다시피 이제 팬데믹이 그래서 좀 소상공인부터 전 국민이 고충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런 시기에서 또 자꾸만 국민 고충이 심해지니까 공공성이라도 좀 자제를 하면서 좀 안정화 시켜주는 처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반대할 수가 없었고요. 또 기존에 저희는 당초 계획 안대로다가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별개로다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그렇게 어려웠으면 2021년도에 공공요금을 다 잡았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왜 꼭 선거가 있는 2022년도에 동결을 시키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보는 관점은 이제 코로나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기요금 같은 경우도 제일 심했을 때가 2021년이라고요. 그렇게 따지시면 그래서 정기요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똑같은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이 지금 몇 주씩 손해 본 경영 수익이 악화된다 그랬는데 그때도 같은 경영 그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네네. 이렇게 눌러놨으면 저는 이거는 국비로 해서 이렇게 요청했으니 국비로 그 눌러놓은 부분만큼은 하여튼 보조금 형식으로라든 공사 우리 어렵다는 상하수도 공기업하고 상하수도 공기업에는 내려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니네들이 책임지고 상하수도 공기업에다가 보조금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부담 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최승영 의원님. 예, 앞에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기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불합격 현안에 구용정이 있어요, 공도. 이게 지금 기사도 한 두세 번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지금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 결과를 보니까 재발 시 지하수 에어서싱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에어 서징을 한 겁니까? 예, 상수관리 팀장 김진수입니다. 마을 상수 관리는 지금 130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뭐 수질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펌프에 대한 문제, 아니면 뭐 자원, 뭐 수자원 그 고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에어서징이라는 거는 지금 그 이물질이 지하수 내에는 유공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펌프로 끌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멍들이 막히다 보면 올라가질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공사가 에어서징인데, 요건 이제 저희들이 뭐 하루 이틀 그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근데 22년 1분기에도 또 기준치를 넘어섰죠. 이때는 그러면 하고 있던 건가요? 이때도? 네,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했는데도 기준치를 넘어가는 거네요. 저희들이 광물질 같은 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수질 중에서 아 이게 예, 지하수 에어 서징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해서 이제 기준치를 안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게 에어 서징이 답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에어 서징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다른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세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상수도과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